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한국어 선생님 미나예요. 다들 저번 주는 잘 지내셨나요? 저도 잘 지냈습니다. 한국은 요즘 날씨가 굉장히 많이 따뜻해졌어요. 이렇게 추웠던 날씨가 따뜻해지는 걸 날씨가 풀린다 라고 말하는데 날씨가 정말 많이 풀려서 옷차림도 가벼워지고 산책 나가기도 좋아졌어요. 아니, 사실은 산책 나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한국은 이렇게 날씨가 따뜻해지면 미세먼지도 같이 오거든요. 미세먼지가 오면 밖에 나가기가 좀 어려워지니까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렇기는 해도 밖에 나갈 때 외투를 두꺼운 거 입지 않아도 괜찮고 또 슬슬 봄이 오니까 꽃도 피니까 그런 꽃들을 보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나라는 이제 슬슬 날씨가 풀리고 있나요? 그렇기는 해도 아침과 밤에는 아직 좀 쌀쌀할 수가 있으니까 다들 가벼운 외투를 챙겨 다니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건 그렇고 오늘은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의 배경인 제주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교복도 빌려 입고 왔습니다.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드라마가 지금의 한국이 아니라 옛날의 한국부터 보여주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의 주인공인 애순이가 옛날에 이 학교 교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이 학교 교복은 요즘의 한국의 학교 교복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다 이런 느낌의 학교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교복 입는 학교가 없지만 뭐 어디 놀러 가거나 이럴 때 친구들 아니면 남자친구, 남편과 같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이런 옛날 교복을 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옛날 교복을 빌려주는 곳이 있어서 저도 한번 재미삼아서 촬영할 때 입으려고 빌려봤어요. 오늘 찍고 반납을 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저는 요즘 이 드라마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랑 같이 보고 싶어서 매일 저녁 먹을 때마다 한 화씩 조금씩 아껴서 보고 있어요. 이 드라마는 제주도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인데요. 엄마와 딸, 그리고 그 딸의 딸, 이 세 명이 주로 주인공으로 등장을 해요. 이 세 명의 여자들이 서로의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면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공감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어서 사람들 사이에 따뜻한 정을 느껴보고 싶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이 드라마의 배경인 제주도는 섬이기 때문에 섬 동네 사람들끼리 굉장히 정이 깊고 가족처럼 서로서로를 챙겨주거든요. 그럼 오늘은 이 따뜻한 드라마의 배경이 된 제주도에 대한 이야기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도 이 드라마를 볼 수 있나요? 여러분들 나라의 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됐을지 궁금하네요. 한국어의 원래 제목은 폭삭 속았수다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뜻을 잘못 이해했어요. 이 폭삭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인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근데 폭삭과 속았수다의 이 속다라는 동사는 사실 한국어로는 다른 뜻이거든요. 한국어라기보다는 표준어로는 다른 뜻이거든요. 표준어로 폭삭이라는 말은 뭔가가 힘없이 폭 가라앉는 모양을 말할 때 쓰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낙엽이 폭삭 가라앉았다. 그 사람은 지쳐서 폭삭 주저앉았다. 이런 식으로 말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아니면 뭔가가 크게 망했을 때도 쓸 수 있는 말이라서 뭐 집안이 폭삭 망했다, 사업이 폭삭 망했다 이런 말을 쓸 때도 쓰는 말이죠. 그리고 속았수다의 동사 속다 라는 말은 거짓말에 넘어갔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때에는 거짓말 같은 것에 아주 크게 당했다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사실은 제주 사투리였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뜻이라는 거죠. 제주도 사투리는 이런 식으로 표준어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섬 사람 말고 육지에 사는 육지 사람들은 제주 말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주도 사투리는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중세의 한국어의 모습을 여전히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쓰는 고유의 말, 그리고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나라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사투리가 아니라 제주어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육지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하니까 서로서로 말들이 섞이고 비슷해지는데 섬 안에 사는 사람들은 섬에서 밖으로 왔다 갔다 할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그 사람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도 요즘 사람들은 학교에서 교과서를 통해 이 말들을 배우고 그리고 인터넷에도 표준어가 많이 있으니까 유튜브 같은 데에서도 표준어를 들을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렇게 센 제주도 사투리를 쓰지 않고 약간의 억양과 말투 정도만 제주 사투리를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50세 이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제대로 된 제주어를 사용하고 있어서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제주어를 들어보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그냥 어투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단어가 다르거든요. 예를 들자면 뼈는 제주어로 꽝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아이고 뼈가 아프다 이런 말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을 제주어로는 꽝아판 이런 식으로 한대요. 진짜 완전히 다른 외국어 같이 들리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단어를 바꿔버리면 대충 무슨 뜻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기도 어렵다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주도에 무슨 큰 벼락이 떨어져가지고 이 제주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뉴스에서 한 적이 있어요. 여기에 제주도에 사는 할머니가 한번 나오신 적이 있는데 근데 이 할머니가 제주도 사투리를 쓰셔서 정말 하나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 인터뷰 영상이 유명해진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제주도 사투리는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영어처럼 들리기도 해요. 이 인터뷰가 정말 유명해서 유튜브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서도 한번 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만큼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팡 하는 소리엔 아이고 벼락 터져짐신가 영 걷어진 육은 모르고 병엔 낭 보고 달랑 영 해연 잠 벅도록 잠한 잠들 앉아서다 이 새동네 사람들. 네, 어떠셨나요? 좀 뭐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었나요? 저는 정말 한마디도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지막에 동네 사람들이라는 말 정도만 조금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어를 소개해주는 유튜버도 있어요. 머랭하맨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말을 정말 재밌게 하시니까 제주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 유튜버를 검색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이 유튜버가 이번에 폭삭 속았수다를 보면서 리액션도 하고 또 설명도 해주는 콘텐츠를 올리고 있거든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제주도 사람에게 듣고 싶다면 이 유튜버의 콘텐츠를 보는 것도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제주도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가 어려운 섬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독특한 제주도만의 사투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요즘이야 인터넷도 있고 배나 비행기를 타면 왔다 갔다 하기도 편하겠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으니까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오랫동안 대화하다 보니까 그들만의 말과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주도는 제주도만의 무언가가 있어서 굉장히 특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굉장히 특별한 섬입니다. 왜냐하면요,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큰 섬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생각해보면 제주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단지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땅의 모양과 생긴 방식도 굉장히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오래전에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거든요. 제주도 한가운데에 있는 한라산이라는 큰 산이 바로 제주도를 만든 화산입니다. 한라산은 한국에서 가장 높은 산이에요. 물론 북한까지 포함한다면 백두산이 가장 높은 산이겠지만 남한에서는 한라산이 제일 높은 산입니다. 이 한라산에서 나온 용암들이 굳어지면서 제주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한라산 말고도 옆에 조그마한 언덕 같은 산들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제주도에서 유명한 오름들입니다. 오름이라는 건 그렇게 높지 않은 작은 언덕 같은 산인데요. 제주도에는 이러한 오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용암 덩어리들이 굳어서 돌이 되는 경우도 많았는데 이런 돌들은 가벼우면서도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은 이 돌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돌을 가져다가 집을 짓기도 하고 담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로 돌 하르방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돌 하르방 아시나요? 제주도 하면 딱 생각나는 마스코트 같은 존재죠. 이 돌 하르방은 제주도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존재래요. 이 돌 하르방도 제주도에 많이 있는 그 구멍이 뽕뽕뽕 뚫린 특별한 돌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돌 하르방 이렇게 만져보면 우들투들하고 구멍들이 많이 느껴집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특별한 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돌, 바람, 여자가 많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돌이 많다는 이유는 알겠죠? 용암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게 이 돌이니까 당연히 이런 돌이 많이 있겠죠. 그러면 바람과 여자가 많다는 말은 왜 나왔을까요? 제주도는 바다로 둘러싸여져 있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온대요. 그래서 제주도는 그냥 바람 없는 그런 날이 정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많다는 말은 정말로 그냥 여자가 무조건 많다는 이야기는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여자를 안사람이라고 불렀던 거 아시나요? 지금도 아내, 나의 와이프를 안사람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을 밖에 나가게 하는 게 안 좋다고 생각해서 여자들을 대부분 집에 있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제주도에서는 여자들에게 일을 정말 많이 시켰습니다. 특히 바다에 들어가서 전복이나 해초 같은 걸 따오는 일들을 여자들이 많이 했는데 이런 일을 하는 여자들을 해녀라고 불러요. 폭삭 소가수다에서는 이 해녀를 잡녀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마 제주도 사투리인가 봐요. 그리고 옛날에는 남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멀리 바다에 떠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여자들이 지방과 마을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여자들이 많이 보이고 또 여자들이 힘도 셌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는 이렇게 돌, 바람, 여자가 많다고 하는데 반대로 없다고 유명한 것들도 세 가지가 있어요. 도둑, 거지, 대문입니다. 제주도에는 도둑과 거지와 대문이 없다고 유명해요. 먼저 제주도에는 거지가 없는데 그 이유는 바다와 땅이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먹을 걸 구하기가 다른 곳보다 쉬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끼리는 서로서로 가족처럼 챙겨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려우면 서로서로 도와줬기 때문에 엄청 가난해지고 거지가 되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친하게 가족처럼 지내니까 누군가의 물건을 훔칠 일도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도둑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둑을 막기 위해서 대문을 막 크게 지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예전에 대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대문 대신에 정랑이라고 하는 세 개의 막대기를 사용했대요. 폭삭 소가수다에서도 이 정랑이 나오는데요. 정랑에 막대기를 몇 개 걸쳐 두었는지를 보면 사람이 나가 있는지 아니면 집에 들어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대요. 막대기 3개가 모두 걸쳐져 있으면 집주인이 멀리 외출했다는 뜻이고요. 2개만 걸쳐져 있으면 저녁 때쯤에는 돌아온다는 뜻이래요. 그리고 하나만 걸쳐져 있으면 금방 돌아온다는 뜻이고 아예 하나도 걸쳐져 있지 않으면 집에 있다는 뜻이래요. 이런 식으로 제주도 사람들은 문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믿고 도와주니까 딱히 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지금은 예전 같지가 않기는 해요. 이제 다른 지역 사람들도 쉽게 제주도에 들어올 수가 있고 또 해외에서 관광도 많이 오니까 사건, 사고들이 좀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긴 한데 세상이 변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는 문단속도 잘 하고 안전을 위한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주도 사람들은 여전히 가족처럼 서로서로 잘 챙긴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 사람들끼리만 서로서로 너무 챙긴다고 너무 갇혀있다, 폐쇄적이다 라고 말하기는 하는데 저는 그래도 서로서로를 아껴주는 좋은 마음은 좀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는 우리 제주도에서 유명한 것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먼저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건 역시 귤입니다. 그래서 귤 때문에 제주도 하면 노란색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예요. 귤나무는 추위에 약한데 제주도는 한국에서 제일 남쪽에 있으니까 제일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화산으로 만들어진 흙이 물이 굉장히 잘 빠진대요. 이렇게 물이 잘 빠지는 걸 배수가 잘 된다고 하는데 배수가 잘 돼야 뿌리가 썩지 않고 나무가 튼튼하게 잘 자라거든요. 이 배수가 잘 되는 제주도이기 때문에 귤이 정말 잘 자랐던 겁니다. 이런 제주도의 귤은 요즘 유명해진 게 아니래요. 고려시대부터 제주도의 귤이 유명해서 이때는 제주도의 귤을 왕에게 바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겨울에 귤이 먹고 싶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제주도의 귤을 시켜요.
제주도에 가면 귤 따기 체험도 있다고 하니까 언젠가 한번 해보고 싶네요. 그리고 제주도는 유채꽃으로도 유명해요. 제주도에 유채꽃들이 자라기가 쉬운 넓은 땅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유채꽃이 바다 근처에서 잘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 유채꽃밭에 가보면요, 뒤에 시원한 바다가 배경으로 보이고 이 유채꽃이 가득해서 정말 사진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저희 부모님들이 이 제주도에 신혼여행을 그렇게 많이 갔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다른 친구네 집에 가서 부모님의 신혼여행 사진을 봐도 다들 이 유채꽃밭에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다들 해외여행을 나가지만 예전에는 해외로 여행 나가기가 어려웠으니까 다들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행하면 역시 빼먹을 수 없는 건 음식이죠. 아마 제주도에서 제일 유명한 음식이라고 하면 흑돼지일 겁니다. 제주도 흑돼지는 제주도의 환경이 좋아서 정말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란대요. 그래서 육질이 좋고 쫄깃쫄깃하고 참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도에서 잡은 멸치로 멸치 액젓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 흑돼지를 찍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멸치 액젓을 제주도에선 멜젓이라고 부르는데, 이 멜젓에 찍어 먹으면 특히나 감칠맛이 더 많이 나서 육즙과 감칠맛이 입안에서 팡팡 터지는 그런 맛있는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 흑돼지구이가 정말 유명해서 어딜 가나 맛있게 잘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제주도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냥 가까운 제주도 흑돼지집을 찾아서 가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흑돼지보다도 더 추천하고 싶은 음식이 있는데 바로 갈치조림입니다. 갈치조림은 매콤달콤한 양념으로 갈치를 조린 음식인데요. 특히 제주도의 갈치는 살이 오동통하고 달콤해서 제주도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사 먹어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갓 잡은 신선한 갈치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에 가게 되면 이 갈치조림 잊지 말고 꼭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갈치조림은 흑돼지랑은 조금 다르게 집집마다 좀 특별한 그 특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치조림 드셔보시고 싶은 분들은 검색을 해보셔서 나의 취향에 맞는 곳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선의 가시를 이렇게 빼는 거를 가시를 바른다 라고 하는데, 가시를 발라주는 집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가시를 바르는 걸 잘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번 가시를 발라주는 집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해녀들이 잡은 전복이나 해산물 같은 것들도 굉장히 싱싱하고 많이 있으니까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주도에서 싱싱한 해산물들 많이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하지만 거기서 파는 감귤 초콜릿은 정말 비추입니다. 네,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주도가 감귤로는 유명하지만 초콜릿을 만드는 카카오가 딱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진짜 초콜릿이 아니라 준 초콜릿이라고 하는 지방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이미테이션 초콜릿으로 이런 간식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정말 맛이 없어요. 제주도에서 간식 기념품을 사고 싶다면 그냥 감귤 맛으로 된 쿠키, 타르트 이런 간식이나, 제주도에서 녹차도 꽤 유명하기 때문에 녹차 간식들을 사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제주도에서 나오는 조개 껍데기 같은 거로 만든 선캐쳐나 키링 이런 소품들, 아니면 귤로 만든 소품들, 이런 것들을 사가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제주도에 이쁜 귀여운 소품샵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간이 남으신다면 이런 소품샵들을 둘러보는 것도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속닥복닥 콘텐츠가 더더욱 풍성해지길 바라는 분들은 멤버십에 가입해 주시면 제가 더 자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디스코드 서버도 열려 있으니까 오늘 나누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다면 제가 디스코드에 올리는 질문에 답변하면서 우리 서로 수다를 떨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한국어 수업이 듣고 싶은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편하게 예약해 주시면 됩니다. 이 모든 링크가 다 아래에 있는 설명란에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들 따뜻한 하루 보내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